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브릿지 경제에 기고한 동서대학교 김실의 객원 교수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논평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은 연말 모임을 위한 대화법 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후사란 말 있죠? 선, 먼저 선입니다. 공평할 공, 뒤로 할 후, 사시사. 성공후사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도 오랜 세월을 성공후사로 살아왔습니다마는 남은 인생은 부족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선배가 성공후사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를 사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모임의 격에 맞고 격조 높은 건배사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빈번합니다. 모든 것에 달통한 육각형 인간을 꿈꾸는 이들에게 대화법 6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애열 단계입니다. 입꼬리를 올려 환한 미소부터 장착해 보십시오. 시니컬한 파트너와 일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헛똑똑이 비평과 행세를 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유쾌한 미소와 웃음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냥하게 웃는 것도 크나큰 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화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후배 하나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읽은 책의 리스트를 줄줄이 소개했습니다. 한 친구는 먹고 마시는 미식 문화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좋은 취향들입니다. 하지만 독서는 깨달음의 한 경로일 뿐이고 미식 예찬이 과해지면 인간의 말초적 관심사를 부각시키는 내 견해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화로 들어가기 전 상대의 성향과 취향, 모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술 더 술의 유해성을 전하다 보면 풍류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해창 막걸리의 태생과 종류를 꺼내들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면 다음 자리에 약속 자리까지 마련됩니다. 상대방이나 모임의 이름을 딴 삼행시를 준비해서 선창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임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그런 성향과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술술 대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리액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에 동조한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눈을 응시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몸짓과 발짓을 동원해서 물개 박수로 장단을 맞춰야 합니다. 사이사이 질문을 던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퀴즈에서 유재석 MC가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솔한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노하우, 이를테면 어투나 표정,
동작의 리드미컬한 변화를 보면 공부가 됩니다. 유머와 리액션은 감정적 유대감의 접착제요 기폭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인 작용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입도 쳐다보고 눈동자도 쳐다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반사적인 작용을 하면서 리액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래야만이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몸으로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스킨십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엄마의 손길로 자라난 아이가 엄마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세련된 동작으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한 웨이터가 팁을 많이 받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손, 등, 어깨의 가벼운 접촉은 매력이나 신뢰를 높여줍니다. 그렇죠. 악수하면서 이렇게 손을 만져주는 것도 신뢰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헤어지며 악수를 할 때나 포옹이 당신의 전체적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음에 흩어진 말투와 몸짓으로 처음에 좋은 인상을 지키지 못해 쩔쩔매는 동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옷 매무새를 다듬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수할 때도요,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하면서 말이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악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불쾌합니다. 즉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에 남는 선물입니다. 상대의 옷장이 아니라 가슴에 남겨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가서 돌고래 쇼를 볼 때였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친 고래가 물속에 빠졌다 솟구치기를 반복하자 물이 튀며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코로 농구공을 몰고 와서 던져 주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젖은 것은 옷이 아니라 감동의 여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상황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지고주순이 담긴 어떤 것을 들려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상대의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화 후의 대화의 AS 서비스입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비즈니스계의 불문율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비즈니스일수록 한 번에 결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헤어진 뒤 간단한 인사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위트 있고 간결하게 보내보세요. 반가울 벨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날아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사람들의 정서가 황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크나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